이게 속삭이면은 얼만큼 속삭임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힘썼어. 지금은 새벽 1시고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한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비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DM을 받았어요.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냐고. 이 사연이 있었어. 들어봐. 진짜 들어봐. 어떤 사연이냐면 대학교 친구들이랑 동해로 놀러 갔어요. 제가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대학교 친구들이 20살 때 만난 친구들인데요. 굳이 무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룹을 나눈다고 하면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제 유튜브에도 종종 출연한 이제 OMG라는 친구들인데, 이제 OMG가 이제 오 마이 갓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사실상 뜻은 이제 오늘 마시고 죽자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마주기라고 저희끼리는 부르기도 하는데, OMG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 컨텐츠로는 여러분들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개강하기 전에 겨울방학 시즌에 애기들 모아가지고 1박 2일로 어디로 보내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세미 NT 같은 건데, 제가 그때 당시의 사진을 정말 공개하기 꺼려 하는데요. 베이비펌을 했었어요. 그리고 생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했었는데, 그게 점점 색깔이 빠지면서 그 못생긴 맥주색 아세요? 거기다가 이제 전 뿌리 염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뿌리는 검정색에 베이비펌에 이상한 맥주색 염색을 한 여자애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지금도 최애 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유와 이제 G드래곤이 있는데, 둘 다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인데, 그 당시에 저는 좀 G드래곤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끈을 이마 중앙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G드래곤이 거기에 제가 심취해서 그러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추구미라는 게 딱 단어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때도 뭐 있었어. 롤모델이라든가 그런 단어들로 쓰이긴 했지만 우리는 그딴 적이 없어. 유행도 한번 휘몰아치면 그 나이대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그 유행을 따라야 했어. 이상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해야만 했어. 머스트였어. 그때 당시 여대생들은 통굽 웨지 힐을 신었어야 했고, 뭔가 좀 쉬폰 계열의 블라우스를 꼭 입고, 남자 선배들은 스냅백을 꼭 쓴다거나, 남자들 패션은 좀 기억이 안 나네. 하이 스니커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신고. 어쨌든 그게 좀 정형화된 시절이었는데, 봐봐. 20살 애기들이 막 모여있는 그 공간에 여자애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입었어. 통굽 웨지 힐을 신고, 스키니진 입고, 쉬폰 원피스나 아니면 쉬폰 블라우스 입고, 그런 게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떤 여자애만 G드래곤인 거야. 그때 당시 난 몰랐지. 나 혼자 G드래곤이라는 걸. 어쨌든 그렇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언론정보학부생이어가지고 신입생이 170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1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내게 하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9조였나 그랬고 그 친구는 8조였나 10조였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렇지 8조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9조의 맨 앞줄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여자애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저랑 같은 조인 여자애가. 뭐지? 하면서 저도 그냥 툭툭 건드려서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죠.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라이브 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 말 대잔치 막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오프라인에 처음 본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할지, 나에게 호감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만의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본 인터넷 썰들을 막 풀고 있는 건데 너무 재밌게 웃어주는 거예요. 광대에게 웃음이란 없던 에너지도 쥐어짜내서 아무 이야기 더 할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8조에 있는 어떤 여자애가 키가 진짜 조그만한데 계속 옆에서 엿듣고 웃는 거야. 근데 광대는요, 엿듣는데 웃는 사람 더 좋아. 최고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도 껴가지고 셋이서 막 쫑알쫑알쫑알 이야기했어. 정확히 말하면 저 혼자 얘기하고 나머지 2명은 그냥 깨르르 깨르르 웃는 건데, 오리엔테이션 장소를 비발디 파크?
였나? 거기를 예약했다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기 전에 밥을 먹으라고 이제 학식을 먹이는데요. 학식 먹을 때도 저는 제가 점 찍어놓은 나의 방청객 1번, 2번을 끌어다가 셋이서 밥을 먹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유독 그 8조 맨 뒤에 혼자 서서 내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는 그냥 들린 거겠지. 제가 또 목청이 크잖아요. 들렸겠지. 걔는 원치 않아도 들었겠지. 내 이야기를 듣고 그 깨르르 웃는 그 여자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이제 낯선 사람들한테 말 거는 걸 좋아하는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또 특이하게 인간에게 그렇게 호감을 갖는 편은 아니거든요. 쟤랑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이랑 놀고 싶어.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을 저는 좀 진짜 제 인생에 손을 꼽거든요. 진짜 몇 명 안 돼요. 5명도 안 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여자애가 너무 잘 지내고 싶은 거야. 번호만 교환했나? 근데 그 여자아이랑 오리엔테이션 때 같은 조가 아니니까 볼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숙사 배정을 받는데 저는 신기숙사라는 곳에 이제 기숙사 배정을 받았고 키 조그마한 여자아이는 구관이라는 기숙사에 배치를 받았어요. 보고 싶으니까 이제 연락을 했지. 그 문자로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가 그 오리엔테이션 때 근데 다른 대학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가수를 불렀어. 리쌍을 불렀어. 리쌍 길과 게리가 활동할 때 리쌍의 그 무대를 실제로 봤죠. 저도 뭐 재밌긴 재밌었는데 또 사람 와글와글한 장소는 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 무대를 리스닝했다 했는데 이제 제 친구는 그 키 조그만한 친구는 적극적으로 즐기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키가 작잖아. 그래서 그 무대 앞에 자기가 가도 주변에 막 밀리면 또 막 뒤로 가게 되는 거야. 그게 또 체구도 작아서 잘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아이를 어떤 키 큰 여자아이가 데려다가 무대 앞까지 끌고 가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리쌍의 무대를 즐겼는데 그걸 인연으로 번호로 교환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까지 해서 헌팅 술집을 가자 그랬나? 하여튼 무슨 술을 마시자. 그래서 오케이 콜 했어요. 근데 그 키 큰 여자아이가 자기 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해가지고 복작복작해서 그때 한 8명인가 9명인가 떡볶이 집에 모였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딱 보자마자 딱 느낌이 너무 다 안 친할 것 같이 생긴 애들인 거예요. 일단 나는 쥐드래곤처럼 생겨. 어쨌든 그때 떡볶이를 먹는데 그 떡볶이 집을 처음 갔을 거 아니에요. 다들 대학교가 처음이니까 그 동네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세트 메뉴 시키는데 세트 메뉴가 스페셜 세트였어요. 그래서 세트 메뉴 주세요 하고 먹었죠. 떡볶이 먹고 이제 술집에 갔는데 또 이제 술을 다들 안 마셔봤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시켜야 되지? 근데 메뉴 이름이 스페셜 메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시키자 하면서 그날 우리는 스페셜만 먹었다 해서 친구들 모임 이름을 스페셜로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스페셜이라고 부르거든요. 최근에도 친구들과 우리가 왜 스페셜로 부르지? 할 때 전 좀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소름 끼쳐 있는데 어쨌든 그 스페셜 친구들과 최근에 동해바다로 여행을 갔어요. 친구 한 명이 급작스런 임신. 근데 괄호 열고 급작스럽지 않음. 주변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녀 마음속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그렇게 이제 임산부가 한 명 있는데 곧 출산을 하는데 그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어디 한번 갔다 오자 해서 이제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동해를 갔습니다. 동해를 가서 즐거웠어요. 정확히 말하면 목호였어. 목호인데 목호가 동해에 있는겨?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추천해준 횟집에서 회를 떠서 먹었는데요. 근데 나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경추거든요? 하여튼 여기 긁는 습관이 있더라? 이걸 몰랐어. 근데 내가 편집할 때, 쟤는 더럽게 뭘 자꾸 긁어? 여기 뭐가 났나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났어.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긁는 거여서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진짜 심했어요. 이거 보이나? 사실 피부가 노란색이지 까맣진 않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 까매지긴 하지만 근데 여기 팔은 좀 많이 까매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너 뭐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살이 탔어? 이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아토피 흉터거든요. 아토피 흉터가 저는 좀 꽤 많아요. 아토피 흉터들은 착색도 되고 어쨌든 졸라 짜증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아토피가 고등학생 때는 좀 사라졌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제가 몸을 너무 긁으니까 아버지가 급식으로 먹고 아침이랑 주말 요리를 해서 먹일 수 있으면 요리를 해주셨었는데 어느 정도셨냐면 다시마, 소금이랑 설탕을 좀 쓰신 것 같은데 그것도 거의 안 쓰고 육수 내는 것도 제가 또
겁나 까다로워가지고 그 멸치 육수 낸 것까진 오케이야. 먹을 수 있어. 근데 멸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멸치의 흔적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그 멸치 먹어라 하는데 너무 싫은 거야. 저희 아버지는 저를 엄하게 키우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제가 엄하게 크지 않았죠. 그 멸치를 막 대놓고는 안 먹진 않아. 혼나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막 자꾸 몰래 숨기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막 편법을 쓰니까 짜증나잖아. 그래서 멸치를 자연 건조로 시켜서 그거를 또 다 갈아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하셨거든요. 그런 요리를 3년, 4년 계속 먹다 보니까 아토피가 많이 나아졌다가 대학교에 가서 돈도 없고 하니까 제가 막 봉지라면을 끓여 먹지도 않았어. 냄비가 없어서 끓여 먹지도 않고 그냥 그 정수기 물에다가 뜨거운 물 해가지고 그 봉지째로 먹는 뽀글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막 맨날 멸치 먹고 햇밥 먹고 맨날 뭐 사 먹고 술도 맨날 먹고 하니까 그 아토피가 다시 재발해서 20대 중반까지 좀 갔었는데 그래서 이 습관이 남아있더라고. 지금 등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긁더라고.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 좀 짜증나. 그냥 사람이 그 긁는 건 보이잖아? 더러워 보여. 실제로 더러울 수도 있지. Anyway, 그 회를 썰어서 회를 먹었는데 애들 전부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 몇 명 만났는데 다들 괜찮았대요. 월요일, 화요일에 미친 듯이 토하고 진짜 배가 엄청 아팠고 이제 수요일에 움직일만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직 배가 좀 부글부글하다. 그래서 주사 맞고 가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배가 아프면 새벽에도 눈이 떠져서 계속 토하고 화장실 가고 이걸 진짜 계속 반복하면 진저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ONG 친구들과 아니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DM 오는 남자들 차단하는 방법 없어요? 어쨌든 그 ONG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맛있는 거 먹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배를 치료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장염기가 좀 많이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밥도 먹었는데 정말 예약하기가 힘든 꼬치집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입성한 거예요. 친구는 개인적으로 2번인가 실패를 했고 저도 거기를 개인적으로 2번인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매번 자리가 없어서 웨이팅을 할 수도 없어서 거기를 실패했는데 성공한 거야. 어떡해. 그럼 먹어야지. 꼬치집은 잘 몰라요. 투다리밖에 몰라. 근데 투다리는 그런 게 없었어. 근데 그 꼬치집은 1인 1주류였어. 이제 그래서 친구들 따라서 하이볼을 시켜서 마셨는데 그냥 뭐냐뭐냐 했어. 근데 이제 2번째 주류를 시키려고 봤는데 여러분 화요를 마시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화요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좀 나쁘지 않다 정도? 근데 진로에서 화요처럼 생긴 걸 냈어요. 정확하게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진로였어 그냥. 그리고 오크 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더락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술 좋아하는 인간 치고는 술 종류나 술 먹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모르고 배울 의지도 없는 인간인데 언더락은 알죠? 그 얼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따라서 이렇게 얼음 녹여가면서 딱 마시는 거 저는 언더락으로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스트레이트로 이제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지? 데킬라인가? 왜 이만한 잔에 샷잔에 이렇게 소금을 묻혀서 마시는 술이거든요. 데킬라? 왜 자꾸 말리부가 생각나지? 말리부는 자동차 이름인데 한 2년 전에 여자 둘, 남자 둘 해가지고 넷이서 이태원 클럽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이 1+1인 거야. 그 데킬라인가 하여튼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만한 술을 저희가 8개 시켰는데 16개가 나왔나? 그래서 뭐지? 근데 다들 신난 거지. 뭐 이런 술집이 다 있어? 하면서 호로록 마시다 보니까 엄청 취했어요. 거기가 클럽처럼 있는 술집이라서 가게 중앙쯤에 거기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근데 저는 이제 살이 찌고 난 뒤부터는 춤에 대한 재미가 많이 좀 떨어지고 흥미를 좀 못 느끼게 돼서 좀 테이블 지킴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왔던 그 일행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를 꼬셔가지고 우리 테이블에 데려온 거야. 근데 또 춤추러 나간 거지. 내가 테이블을 지키고 있었잖아. 그 여자가 외국인인 거야. 그래서 자꾸 나한테 막 말을 걸어. 난 술이 취해 있고 영어 ABCD도 지금 힘든 판국이거든요. 거짓말 안 치고 48살 조카와 영어 대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지우야 이모 이 대결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지우가 용기를 줘. 이모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제 근데 그 여자가 자꾸 막 말 거니까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나는 영어를 못한다. 나는 지금 엄청 취해가지고 그냥 한국어도 못한다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애는 상관이 없대. 나 인스타그램 알려달라고 그러고 막 진짜 더 짜증나는건요. 제가 뉘앙스로 알아듣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언니들이랑 프랑스 여행 갈 때도 불어는 진짜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냥 뉘앙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도 들리는 거야. 뉘앙스로 들리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난 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고 근데 또 이제 술은 1+1이니까 자꾸 나오고 그때 좀 물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태원도 안 가기도 하지만 스트레이트로 술을 좀 안 마셔요. 어쨌든 언더락 얘기하다가 거기로 갔네. 언더락을 이제 호로록 마시는데 한 병 다 마셔버린 거야. 어떡해. 또 시켰지. 근데요 나는 정말 신기한 게 있다. 진짜 신기한 게 어느 술집을 가든 서비스 안주를 받는다. 그 꼬치집 사장님도 아셨겠지. 저 테이블이다. 저 테이블에서 오늘 매상 끝이 난다. 그래서 그날 서비스 안주를 2개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심지어 서비스 안주로 나온 안주를 또 리필해줬어. 그렇게 막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폭식을 합니다. 근데 진짜 잘 먹어요. 정말.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에 순댓국밥을 먹는데 내 순댓국밥도 다 먹고 밥 말아서 다 먹고 이제 소정이라고 있어요. 제 유튜브에 이제 이름 언급으로는 거의 최다 출연인데 소정이는 이제 3분의 1만 먹고 걔 순댓국밥 3분의 2도 내가 다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이제 수다를 떠는데 제 대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나랑 같이 엉망진창 놀면은 엉망진창 놀았던 친구들인데 5, 6년 전부터 건강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하다가 일주일에 2번 운동도 하고 뭐 원래는 막 삼시세끼 다 사 먹었다면은 한 끼씩 집에서 요리하고 그렇게 막 건강식단도 챙기고 다들 그렇게 좀 정말 웰빙 라이프를 즐기고 있거든요. 아 나도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프로젝트 어서 시작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친구들이랑 담소를 나누는데 아 이제 저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걸 저도 알긴 아는데 제가 과자로 식사를 때우는 습관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냥 모든 과자가 아니야.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어떤 과자냐면 참크래커. 왜 참크래커냐면 탄수화물 그득그득한 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잠을 잘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하면은 그 탄수화물을 꾸덕꾸덕 막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막 그렇게 탄수화물 꾸덕꾸덕한 걸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참크래커를 어느 날 2개인가 3개를 입에다가 쳐넣고 먹는데 그 뻑뻑한 느낌이 이거다. 이게 내가 피곤할 때 찾는 그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다. 머릿속에 꽂혀가지고 그때 이후로 한 2, 3년가량 최근까지도 참크래커를 탄수화물이다라면서 막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막 그 참크래커 성분표를 막 검색하면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지 이렇게 비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건 몸에 좋지 않다를 한 2-3번 설파를 했어요. 근데 저도 알고 있었죠. 몸에 안 좋다는 걸. 그래서 작년에 잠깐 참크래커를 끊긴 했다? 근데 최근에 또 참지 못하고 쿠팡에서 5박스를 샀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집에 있는 참크래커들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한 거라서 오케이 알겠다. 한 박스는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마저 다 먹고 나머지 박스들은 회사에다가 기증하기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그래 나도 친구들처럼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을 거야. 일단은 식단으로 말고 다이어트 식단 뭐 건강한 식단이면 좋지만 그런 거 일단 생각 말고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부터 시작하자 라는 마음을 먹었죠. 이게 진짜 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제가 우울증 때문에 식욕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먹고 싶다는 욕구가 좀 별로 없는 것 뿐이지 미각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식욕이 없는 것과 미각이 없다는 달라요. 이건 분명히 달라. 그래서 이왕 먹을 거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식욕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한 끼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정말 맛있는 것만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새끼 꼬박꼬박 먹자. 이 얘기는 100kg 쪘던 썰 풀었던 때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자
사실은 그 영상의 주요 토픽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체중 감량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운동도 같이 가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좀 자주 아팠어가지고 이번 주는 한 번, 저번 주는 3번, 저저번 주가 한 번, 또 저저저번 주가 3번. 좀 최근에는 좀 운동을 좀 자주 못했는데 이렇게 아프지만 않으면은 보통 운동은 주 5일 하고 있고 또 잠도 사실 풀 수면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5시간은 자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3시간, 4시간 잤던 거에 비해서는 진짜 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제가 지금 챙겨야 되는 건 새끼니인 거죠. 오케이. 근데 그거를 그냥 일단 맛있는 걸 먹어서 먹는 습관을 일단 들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로 일단 그냥 맛있는 거라도 새끼를 먹자. 근데 진짜 잘 됐어요, 그때. 근데 물론 중간에 이게 음식을 새끼를 계속 먹다 보니까 물론 많이 먹은 것도 아니다? 한번 복통이 엄청 심한 거야. 위가 진짜 막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근데 위경련까지는 아니었어. 제가 위경련도 좀 자주 오는 편인데 위경련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위액을 몇 번 토했거든요. 빈속이었으니까 위액을 몇 번 토했는데 진짜 아픈 거야. 진짜 여기 내 식도를 누가 뜨겁게 팔팔 끓는 기름을 부어놓은 것처럼 진짜 이 식도가 막 타는 거야. 막 진짜 미치겠는 거야. 숨 쉴 때마다 막 진짜 막 식도가 불타는 느낌이어서 너무 힘들고 잠을 진짜 거의 못 잤고요. 막 온몸에 계속 열이 나고 음식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뭐지 해서 병원 갔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먹고 누웠냐? 그러니까 먹고 눕지도 않았어. 원래는 이렇게 좀 식사가 불규칙적이었다가 음식을 좀 최근에 꼬박꼬박 먹으려고 했다. 근데 의사쌤이 잘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약 먹어라. 그래서 약 먹었더니 나아졌긴 했거든요. 그 진짜 며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그때 이걸 얘기해줘야지. 위산을 토하는데 토하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진짜 전반적으로 여기가 붉은색 반점이 생긴 거예요. 좀 징그러웠어. 그때 사진은 없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얼굴에 무슨 점막 모시기? 네 글자였는데 핏줄이 터지는데 혈관이 터지면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그게 붉은 반점들로 보인다?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얇진 않거든요. 피부가 굉장히 튼튼한 편인데 격하게 토하니까 혈압이 올라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징그러웠어요. 어쨌든 그렇게 또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꾸준히 약도 먹고 밥도 새끼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지내니까 그 연휴 때쯤 됐을 때는 제가 진짜 새끼 꼬박꼬박 먹은 게 정말 어떤 효과를 갖고 왔냐면 아침에 눈 떴는데 배가 고픈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왜냐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아침에 배고픈 건 술 먹은 다음날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폭식을 했는데 진짜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진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내 생체 시계가 잘 작동되기 시작한 그 느낌. 뭔가 좀 순탄치가 않았는데 아침에 배가 고프다? 뭔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족들 모임에서도 밥그릇 싹싹 긁어 먹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바베큐를 하는데 이제 큰형부가 고기 구워주는데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뭐야 더 구워? 야 더 구워? 더 구우셈. 그렇게 이제 잘 먹다가 우리 점심에 바베큐 먹었고 느글느글하니까 뜨끈하고 얼큰한 샤브샤브 하나 먹자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또 저녁에 샤브샤브를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을 진짜 많이 먹긴 했어. 진짜 많이 먹긴 했어. 근데 속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약간 느글거린다? 뭐라고 하지? 근데 내 뇌는 너 배고픈 거야?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나 많이 먹었는데 왜 배고프지? 제가 김치찜 해놓은 거였는데 그것도 조금 해가지고 햇반도 작은 공기 햇반 먹거든요? 그거 또 다 못 먹었어. 그 절반 정도 먹는데 갑자기 막 입덧하듯이 막 이러는 거여서 왜 이러지? 화장실을 갔지. 모든 걸 다 개워내고 나서 얼굴을 봤는데 혈관이 진짜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턱 밑까지 혈관이 다 터졌는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이실 텐데요. 이 사진은 제가 좀 많이 나아졌을 때 이제 셀카로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나 아파 징징대려고 사진 찍은 거고 그때 토하고 난 직후에 제가 딱 얼굴을 봤을 때는 여기가 검정색인 거예요. 진한 와인색 있죠. 그게 정말 진하면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정도인 거예요 진짜. 여기도 막 뭐가 빨갛고 그리고 얼굴도 엄청 부었고 제가 너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원래 제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편은 아닌데 저를 보고 괜찮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은 누나 괜찮아? 막 이러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근데 그냥 급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체했던 것 같아요. 그 체기였는데 제 뇌가 식사하세요.
닌겐, 당신은 배가 고픈 거니 식사하세요. 그렇게 신호를 줬나 봐. 어디서 어떻게 그 신호 체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호 덕분에 음식을 더 쳐넣으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 근데요. 대학생 때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그만큼 토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막 20살, 21살, 22살 막 그러니까 괜찮았던 걸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장염도 있었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 이렇게 급체도 있었고 거의 10일에 한 번씩 아팠던 것 같은데요. 이게 토할 때마다 정말 10년이 늙는 기분? 정말로 체력적으로도 확 안 좋아지는 걸 계속 느꼈어요. 아니, 에이징 커브가 34세쯤에 온다. 어쨌든 30대 중반에 온다 하는데 저는 이제 꾸역꾸역 국제 나이로 이제 윤석열 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국제 나이로 만 32살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32년밖에 안 살았는데 에이징 커브가 오기까지는 아직 그래도 1, 2년 남았는데 토를 할 때마다 그게 진짜 몇 개월씩 앞당겨지는 느낌? 또 이제 그 아픈 와중에도 몸이 조금만 괜찮으면은 운동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들던 그 무게만큼도 못 들고 원래 하던 유산소만큼도 못 하고 막 그러면 좀 짜증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하는 건 안 좋아요, 정말. 당연한 건데 진짜 안 좋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쨌든 살아남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지금도 솔직히 좀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인바디를 쟀어요. 제가 새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좀 신나서 인바디를 재러 갔죠. 턱살이 좀 많이 빠져서 제 친구 말로는 얼굴이 정리가 많이 되는데? 진짜?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인바디를 재러 갔는데 3kg가 찐 거야. 근데 체지방은 5kg가 빠졌는데 근육량이 2kg가 늘었는데 최종적으로 몸무게는 3kg가 늘었어. 뭐 어떤 계산법인지 모르겠어. 근육이 더 무겁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짜증이 났어. 근육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은 몸무게가 줄어든 걸 보고 싶었어. 이것도 딴 얘기인데요. 토하고 난 다음에는 배가 엄청 살이 찐다? 배가 엄청 무겁다? 지금은 얼굴에 붓기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배가 너무 무거워요. 원래도 무거웠는데 더 좀 무거워진 느낌이 있어.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회사도 좀 자주 쉬고 좀 정신은 못 차리면서 좀 보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시다시피 좀 건강한 상태죠. 오늘은 뭐 먹었냐면 들기름 두부구이를 해 먹었고요.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 사실은 계란말이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스크램블 에그가 된 걸 먹었고 오늘은 이거밖에 안 먹었네? 그래도 어쨌든 좀 새끼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어제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랑 어제도 계란말이를 했는데 실패해서 스크램블 에그를 먹었고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 2시 반을 넘어가고 있어서 좀 졸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는 라이브 방송을 원래는 이번 주에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에 썼던 저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자꾸 카메라가 그 프레임 드랍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까지도 해보고 AS를 맡기든가 아니면은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가지고 카메라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볼까 하거든요. 최근까지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핸드폰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저의 말솜씨로 라이브 방송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늘 막 그렇게 썰이 넘치는 인간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막 잘하는 인간도 아니니까 컨텐츠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인풋이 없어요. 요즘 뭐 보는 책도 없고 보는 영화도 없고 보는 거로는 인스타그램 썰밖에 없어. 인스타그램 썰 왜 이렇게 재밌어 진짜. 막 특히 바람핀 거. 바람핀 썰을 한 번 봤는데 제가 그거를 정말 유심히 있게 봤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알고리즘이 주인님 그런 거 좋아하세요? 하면서 막 추천해주는데 졸라 재밌는 거야. 세상에 남자든 여자든 바람 필 놈들은 펴. 약간 좀 그거 보잖아? 그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다 싫어진다? 인류의 박살나. 근데 너무 자극적이라서 끊을 수가 없어. 우리 큰언니가 예전에 사랑과 정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금요일 밤 12시에 방송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러스트였던 것 같은데 미드 러스트가 그때 시간에 방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TV에서 방영해주는 걸 놓치면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물론 안 받았다는 건 아니야. 이건 인정해야 돼.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던 시기가 있었어. 컨텐츠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낮았던 시기였죠. 근데 그런 시기에 불법 다운로드도 나는 너무 귀찮아서 그냥 방영해주는 거 보고 싶었단 말이야. 러스트 진짜 개꿀
개꿀잼 미드인데 그래도 언니가 꼭 사랑과 전쟁 봐야 된다고 왜 그런 거 왜 봐? 하면서 봤는데 존재. 미친 거 아니야? 언니가 막 싫어하는 이것보다 더하대. 공중파에 그대로 내보내면 안 돼서 그거를 순화시켜서 각색한 거지 현실은 더 심하다고 막 이런 거 얘기해주고 막 개꿀잼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야. 진짜 볼 때마다 남자가 바람피스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남자 새끼들 다 못 믿어. 다 못 믿어. 이러다가 여자가 바람핀 썰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인간 자체가 나 쓰레기야. 이게 무한반복. 어지러워. 어쨌든 라이브 방송을 제가 이제 인풋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대화할 거리가 너무 없어서 다시 컴퓨터 앞에서 이제 가로 화면으로 라이브를 할까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너가 혼자서 야부리 터는 거 아니냐. 게스트를 불러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면은 어차피 너 혼자 야부리 터는 건데 가로를 하든 세로를 하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정말 게임 업계가 호황입니다. 우리 썬돌이들은 모르겠어. 워낙 썬돌이가 제 채널에 3%밖에 없기 때문에 썬돌이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는데 썬순이들은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게임 방송을 올해 초에 인조이라는 게임이 얼리 액세스로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개발 중인데 미리 출시하는 걸 얼리 액세스라고 하는데 인조이라고 그 심즈 한국판이라고 하나? 제가 직접 게임 해보고 싶어서 아직 그 플레이는 안 봤거든요. 저 게임 방송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직 안 봤어요. 근데 그 인조이도 해보고 싶고 왜냐면 제가 신즈4를 진짜 거짓말 치고 200시간 넘게 했어. 신즈4로 아프리카 방송도 했었어. 근데 그때 저는 그냥 제 스타일로 심즈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채팅으로 너무 무섭다고. 왜냐면 제가 지하에다가 납골당 만들어서 묘비를 모았거든요. 묘비를 막 계속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분 뭐 하시는 거예요? 저걸 왜 모아요? 그래서 인조이도 좀 해보고 싶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의 대작이라고 불리는 스토리 게임이 나왔어요. 제가 좀 과몰입형 인간이라서 스토리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리포터 게임도 있었지. 나 지금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그 레번클로 기숙사에 입학하게 되면서 흥미가 확 떨어져가지고 그건 한 2시간 하다 말았죠. 아니 내가 인터넷 떠도는 그 기숙사 테스트를 하잖아? 그럼 난 무조건 그리핀돌만 나왔어. 난 그리핀돌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레번클로가 나왔다니 무슨 소리야. 나랑 어떻게 레번클로가 맞아. 딱 봐도 레번클로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난 딱 봐도 그리핀도르잖아. 그래서 좀 상심해가지고 그냥 친구가 말해주긴 했거든요. 또 소정인데 소정이가 어차피 나중에 다 그 그리핀도르로 가니까 상관없다고. 어쨌든 스토리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33원정대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플레이하려고 그것도 게임 방송 안 보고 있어요. 스포 당하면 안 되니까. 아마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나오려나? GTA 6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게임은 10년 전이네요, 벌써. 12년 전? 제가 GTA 5 시리즈로 GTA 시리즈를 처음 접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원래도 게임을 좀 잘 못하지만 제가 가장 못하는 부류가 이제 FPS거든요. 총 게임을 진짜 못해요. 그런 주제에 오버워치 했을 때는 트레이서를 엄청 좋아했어. 우리 팀이 내가 하는 트레이서 보고 진짜 개욕했거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PC방 가서 맨날 롤만 하니까 애가 서든어택 좀 하자고 해서 서든어택? FPS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굳이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스나이퍼거든요. 나 스나 좀 해볼게 했는데 이제 그 서든어택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팀이 다 죽고 나만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꺼내는 무기마다 그게 다 초보자들이 쓰는 무기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제가 꺼내는 총 보면서 졌다. 뭐 그랬었죠. 그 정도로 제가 좀 FPS에는 좀 많이 부족한데 GTA5나 GTA6는 FPS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긴 해요. 스토리형도 있고 스토리가 끝나고 나면은 일반 유저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GTA5를 그 FPS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어디까지는 깨면 온라인으로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게임할 수 있는 서버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억지로 그 스토리 그 단계까지만 깨고 그 이후로는 진행을 못했거든요. 온라인 서버? 거기에 들어가봤자 게임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도 다행인 게요. 제가 요즘 챗GPT로 사주 보는 거에 지금 미쳐 있어가지고 제 사주에 귀인 사주가 2개인가 3개가 있대요. 그런 게 이제 GTA5에 이제 적용이 돼서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3명이 있어요. 저까지 포함하면 4명인데 그 4명이서 그 미션을 합니다. GTA5에서 이제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션을 깨면 돈을 줘요. 게임 머니를 줘요. 그러면 그걸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하는데 저는 더럽게 못하니까 늘 거지 상태인 거예요. 늘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온라인에서 만난 그 친구 3명이 진짜 인내심이 쩔었어. 써써 가자. 제가 진짜 수천 번을 죽어도 정말 꿋꿋이 참고 같이 게임을 해줘서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귀인 사주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 GTA6도 제가 5로 너무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6도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좀 게임들이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완전 기대가 되는데 수요 없는 공급인데 그냥 먹어. 언제까지 편식할 거야? 게임이라고 해서 안 볼 거야? 그렇습니다. 또 좀 고민이 좀 많았죠. 올해 3월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부업을 찾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 길을 좀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좀 컸는데 또 몸도 안 좋으니까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 때려칠 게 없거든 사실.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때려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없거든 지금은. 그냥 너무 좀 멘탈이 좀 털다 털려가지고요. 영상을 찍고 이렇게 여러분들랑 수다 떠는 제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또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내일도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지. 짜증나. 아니 어떻게 왜 음식을 3번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 거야? 왜 인간의 몸뚱아리는 그런 거야? 이러면서 졸려요. 이 빗소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이 뱃살을 근데 그거 알아? 인바디 찢잖아? 그러면 내 그 팔뚝도 비만인지 아닌지 나오더라? 참고로 저는 골고루 비만이었습니다. 이게 균형이지. 정치인들아 보고 배우라고. 이게 균형이야.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졸려. 나 자러 갈게.